안녕하십니까. 설득컴 세미나의 성균관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성은 교수입니다. 오늘은 논문 작성 규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원에 오면 페이퍼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흔히 논문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원고라고 말할 수 있고 페이퍼 또는 매뉴스크립을 쓰게 되는데, 이 논문을 쓰면 이 논문 작성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규정을 이거를 이제 적용해서 이렇게 잘 적용하려면은 매우 귀찮기도 하고 되게 또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매우 하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학원에 들어와서 논문을 쓰게 되면, 이렇게 학계에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이해하고 익혀야 될 것이 바로 이 논문 작성 규정입니다.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규정을 알고 나면 사실은 이제 나중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게 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그 대학원에 와서 첫 수업에 이 학생들은 이 논문 작성 규정에 대해서 잘 배우는 것이 경제적이고, 또 학교도 그 대학원 수업에서는 맨 첫 번째 분명히 이 규정을 잘 학생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논문을 쓰면 학술지나 아니면은 이제 국제학회라든지 이제 학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논문 작성 규정을 안 지키면은 심사에 있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죠. 그 저도 이제 여러 심사를 뭐 많이 해보지만, 보면 그 논문 작성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문의 완성도라든지, 그리고 이게 심사에 통과할지 통과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논문 작성 규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초보자구나, 분석이라든지 주장에도 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안 했겠구나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논문을 쓰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심사자든지 그것을 읽고 코멘트를 해주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편집자도 있고 인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과 끊임없이 그런 집단들 간에, 그런 개인들 간에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논문 작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소통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서로 이해하기도 힘들 뿐더러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작성 규정이라는 게 있고, 이 작성 규정이라는 게 대부분의 학문들은 한 대부분 100여 년 이상 이런 그 규정의 필요성을 알고 이것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들이 해왔고, 그 과정들은 정말 학자들이 그 엄청나게 그 토론도 하고 뭐 디베이트하고 이렇게 해서 그 규정들을 지금까지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규정이 이제 계속 바뀌죠. 근데 이제 우리 커뮤니케이션 학회는 미국 심리학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 작성한 그 퍼블리케이션 논문 작성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우리 국제적으로도 커뮤니케이션 학계는 일반적으로 APA 매뉴얼을 따르고, 그리고 저희 국내 학계도 그런 이 매뉴얼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이것을 잘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 국내 학계는 특히 이 6번째 그 수정본 6 에디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APA 7 에디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끝날 때 간략하게 이제 언급을 할 텐데, 지금은 6 에디션을 이제 잘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제 6 에디션을 잘 이해를 하면 사실 이제 7 에디션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의 체계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APA 그 룰이라는 게 왜 있느냐라고 하면 이게 fourth edition 서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 저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저자들이 매뉴스크립트, 즉 원고를 준비하는데 도와주기 위함이다. 그런 이런 그 규약들이 없으면 심사하고 리뷰하고 그다음에 편집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래서 클리어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 학생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면 학생들이 이제 논문을 작성하다가 규정을 잘 모르면 출판된 저널들을 봐요. 근데 저널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논문이 어떻게 됐지라고 해서 하면 거기서 많은 그 실수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그 저널에 이미 출판된 논문들은 우리가 아티클이라고 불리는데 아티클을 편집할 때는 다른 출판사들이 각각의 출판사들이 가진 자기 남들의 그 편집 양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독자적인 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지금 APA 룰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저자 또는 학생과 선생, 저자와 편집자, 저자와 심사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함인데 이때 단계의 페이퍼는 우리가 이제 원고라고 부르는데 매뉴스크립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매뉴스크립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논문 작성 규정이죠. 근데 그래서 논문 출판된 걸 보면 아티클은 다 싱글 스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도 작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따라하지 않죠. 근데 매뉴스크립트는 항상 더블 스페이스에 12 폰트 사이즈를 일단 기본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명확하게 하고 그 논문을 작성할 때 그 출판된 논문들을 찾아보면 안 되고 우리는 이런 매뉴얼, 이게 대학원에 가면 첫 번째로 사야 되는 책인데 이 책을 우리가 항상 옆에 두고 논문 쓸 때 항상 옆에 두고 자 이걸 이제 숙지를 하면서 이해하고 숙지를 하면서 논문을 쓰면 이게 결과적으로 시간도 세이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이제 이 나름대로의 논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자기한테 학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PA 이것도 역사가 있는데 역사를 잠깐 보면은 1929년도에 19페이지짜리 팜플렛으로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타이피스트가 있을 때는 타이피스트들을 또 위한 그런 규정도 제시하고 포스 에디션에서는 남자, 여자, 또 성별에 관한 센시티비티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험 대상자도 그 전에는 서브젝트 우리의 대상이야, 우리의 백성이야,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아니라 participant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 이제 5th 에디션에는 CDRAM이라든지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게 등장을 하면서 또 legal references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6th 에디션에서는 웹 프레젠스, 그 인터넷 그 자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6th 에디션이 만들어졌고, 7th 에디션은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제 한 그 1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니까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이 세븐스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잠깐 들여다보니까 더 우리가 인용하는데 쉬워졌어요. 근데 인용하는데 쉬워지고 근데 세븐스 에디션은 나중에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게 제가 이런 책이 있는데 이거 맨 처음에 제가 공부할 때는 이런 Fifth Avenue의 이 Fifth 매뉴얼 에디션을 했고 이 책도 이 책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Sixth 매뉴얼 에디션 최근에 나온 게 세븐스 매뉴얼 이렇게 됩니다. 에디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규정을 사실 이 책들을 항상 옆에다 딱 끼고 논문을 쓰면은 가장 완벽하게 좋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권하는데 이게 이제 손이 없을 때는 인터넷 찾아보면 있는데 인터넷이 사실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다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된 그 매뉴얼들이 많지 않고 굉장히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하나는 뭐냐면 영문 APA 영문 논문을 쓸 때는 이 에이시안 커뮤니케이션 리서치에 진보래 선생님과 중부대학교 정보래 선생님과 제가 같이 쓴 이런 그 가이드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예와 함께 우리가 정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읽으시면 가장 좋고 이 논문을 구하기 힘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리서치 게이트에서 제 계정으로 오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또 우리 이제 그 국내 저널에 내기 위한 논문 작성 지침이 여기에 한국 언론학회라든지 방송학회 가면은 우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받으면 여기 이제 받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2014년도에 부산대학교 임영호 교수님이랑 그 다음에 저 대구대학교의 류정진 교수님 그리고 서울여대 정낙원 선생님과 함께 제가 한 6개월 이상 작업을 해서 논문 작성 지침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국 국내 문헌을 인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APA 스타일에 대해서 거기에 잘 요약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기본적이고 자주 쓰이는 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쓴 논문을 예로 들어서 일괄적으로 쫙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 그 APA 6 에디션의 룰에 따라서 논문을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표지가 있는데 이 표지도 이제 7th 에디션에 좀 바뀌긴 했지만 일단 표지는 따로 우리가 머릿말이라서 머릿말도 없고 페이지 넘버도 없고 거기 제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저자의 이름이 있고 다 가운데 정렬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자의 노트, author's note라는 게 이제 들어가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그 학술지라든가 아니면 국제학회에서는 표지를 따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학술지라든지 논문 할 때는 앱스트랙트 초록이 1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지는 따로 제출하는데 학생 같은 경우에 그 수업에 제출할 때는 표지랑 같이 제출하겠죠. 그때는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이거 논문에서 구역 나누기를 하고 구역에서 또 페이지 넘버를 또 새로 달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첫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 논문에서 모든 글자들은 12폰트 사이즈로 하고 영문일 경우는 타임스 뉴 로만이라든지 12폰트 사이즈 아니면 에리어를 할 때는 11폰트 사이즈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더블 스페이스로 하면 되고 러닝 헤드라는 거는 이제 머릿말에 들어갈 인쇄할 때 들어갈 건데 러닝 헤드로 쓰고 이렇게 모든 거를 대문자로 해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bstract. abstract도 이게 이제 진하게 볼드 처리하지 않아요. 볼드 처리하지 않고 위에 머릿말을 다는데 머릿말이 이렇게 다 대문자로 해서 키워드 한 두세 개 정도를 넣고 또 페이지 넘버를 답니다. 그래서 abstract는 대개 한 문단으로 나누지 말고 그리고 들여쓰기도 없이 딱 이렇게 해서 한 200字정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건 통계와 관련한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록 밑에 한 줄 띄고 keywords라고 쓰시면 됩니다. keywords가 우리 핵심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핵심어라고 써야 되고 여기 두 단어가 아니고 한 단어입니다. keywords.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소문자로 쓰고 쉼표를 하시면 됩니다. 딱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페이지는 제목이 시작되겠죠. 제목은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문자로 하고 모든 중요한 단어들을 다
capitalize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 단어만, 첫 번째 알파벳만 대문자로 작성하는데 significant 한 것만 그렇게 하죠. 주의한다는 말. 그래서 전치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자 이내의 전치사라든지 and라든지 접속사는 그 대문자를 하지 않고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이제 부제목의 첫 번째 알파벳도 대문자로 작성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모든 것은 12 폰트 사이즈고 엑스트라 스페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문단 끝날 때 여백 추가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 처음부터까지 다 더블 스페이스로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 다른 논문들을 인용을 하게 되죠. 인용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저자들의 last name 뭘 모아서 이렇게 하고 갈로 안에 있을 때는 갈로 안에는 다 이제 우리가 추각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and 표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뭐 EG 뭐 이런 거든지 IE라든지 뭐 이런 걸 다 괄호 안에만 이제 그런 것을 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쓰고 세미콜론으로 해서 콜론으로 구분을 해주고 이 순서는 첫 번째 저자의 알파벳 순으로 하고 첫 번째 저자가 같을 때는 두 번째 저자의 알파벳 순으로 하고 연도 순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비슷해요. 사실 이렇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알파벳이 이게 먼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자, 첫 번째 인용을 할 때는 본문에서 그냥 언급을 하거나 이 가로 표시 안에서 언급을 할 때도 전체 저자들의 이름을 다 적어줍니다. 6th 에디션에서는 다 적어주는데 두 번째 인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두 번째 인용을 할 때는 원래 딜러드 웨버 앤 베어를 내가 인용하고 싶으면 딜러드 et al이라고 적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딜러드 at all이라 적으면 여기도 해당이 되고 여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두 번째 저자까지 적어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룰을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5인 이상일 경우는 저자가 6인부터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딜러드 at all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웨버 뒤에는 코마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헤딩이라 그러는데 이게 first 레벨이 있고 second 레벨이 있고 third 레벨이 있고 이렇게 헤딩이 있습니다. 헤딩도 다 규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지금 레벨 2 헤딩인데 레벨 2 헤딩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거 여기 이제 플러시 한다해서 이게 들여쓰기 없고 진하게 쓰되 모든 주요한 단어들을 다 캐피탈라이즈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는 뭐냐면 3단계인데 3단계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맨 처음 시작할 때만 캐피탈라이즈 하고 나머지 단어들은 캐피탈라이즈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피리어드를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fourth 헤딩도 있겠죠. 그런 기울여 쓰기를 하고 fifth 헤딩은 볼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분 논문 쓸 때 미국 국제 영어 규격은 뭐냐면은 이 쉼표 같은 경우는 다 다운표 안으로 들어갑니다. 언제든지 다 다운표 안으로 피리어드도 다운표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average R 이게 상관관계인데 상관관계 R은 이탈릭 셀 기울여 쓰기를 합니다. 그걸 이탈릭 사이즈 한다라는데 기울여 쓰기라고 띄고 등호 적고 띄고 0 적지 않고 그냥 .61 여기 소수점 두 자리까지 적어줍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설이 나오면 가설은 H1 뭐 RQ다 리서치 퀘스천 하면 RQ1 이렇게 해서 전체 문단을 들여쓰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메소드가 나오면 이게 이제 first 레벨이고 헤딩이고 second 레벨 이렇게 이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method, participant and procedure, measures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고 result, descriptive statistics, discussion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걸 자세히 보면은 이게
first level, second level, third level 이렇게 이제 가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과에 가면 이제 통계를 하게 되는데 통계도 눈에 바로 띄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표시해 줘야 되는데 자, 통계 심볼들이 있는데 통계 심볼들은 크게 파퓰레이션에 관한 심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샘플과 관련된 심볼들이 있습니다. 파퓰레이션에 관련된 심볼들을 우리가 parameters 모수라고 하죠. 근데 모집단과 관계 모수인데 모수는 사실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만 하는 거죠. 근데 이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런 그릭 레러를 쓰게 되는데 모수들은 다 그리스 알파벳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처음에 mean은 mu, 그다음에 standard deviation은 sigma 이렇게 되죠. 그렇죠? sigma. 그다음에 variance는 sigma square, correlation은 rho 이렇게 이 그릭 레러인데 그다음에 이제 sample statistics는 우리가 구한 서베이 결과로 나온 것에 대한 통계치죠. 근데 우리가 SPSS나 SES를 통해서 구한 그 값을 쓸 때는 다 로마 알파벳을 씁니다. A, B, C, D 로마 알파벳을 쓰는데 왜냐? 파퓰레이션은 완벽한 거고 이론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상적인 이상적인 거는 그리스와 관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건 다 로마와 관계 있으니까 이 로만 알파벳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탈릭 사이즈 하게 됐어요. 근데 M, mean, 그 다음에 S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에스티메이션은 다른데 일단 제가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긴 했는데 에스티메이터스는 그릭 레러를 여전히 쓰지만 그 샘플에서 나온 값인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S, 코릴레이션은 R, 그 전체 샘플 집단은 large N, 그 샘플 안에서 부분적인 그 숫자는 N, DF 뭐 이런 것들, FT 뭐 이런 것들은 다 이탈릭 사이즈로 해서 눕혀주고 자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P 여러 가지 P가 있으니까 P인데 P 같은 경우도 통계 심볼이기 때문에 이게 눕혀줘야 되고 이거 띄고 등호 넣고 띄고 .001 이렇게 합니다. 코엔스 D도 이게 스태티스틱 때문에 D라고 하고 테이블 언급할 때는 항상 C 테이블 1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 통계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틀리는 룰이 뭐냐면 A 플러스 B equal C 이렇게 해서 다 붙여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APA에 나온 그대로 지금 규정 그대로인데 이렇게 적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was without spacing 이렇게 적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A 띄고 플러스 띄고 왜냐면 각각이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do not use zero before a decimal fraction when the static cannot be greater than 1. 자, 원래 1이 맥시멈이에요. correlation, proportion, statistical significance, p-value 이런 거는 1이 끝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그 1.00은 적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1보다 이하였을 때는 앞에 0을 적지 않고 점 블라블라 이렇게 적습니다. 예? 그런 standardized 리그레이션 코에피션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 그 베타라고 하는 값도 우리 0을 적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1 이상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수점은 항상 두 자리만 적습니다. 예? 두 자리만 적고 이게 다 규정이에요. 근데 p 밸류는 항상 어떻게 하냐? 정확하게 세 자리를 적습니다. 세 자리를 적고 그게 이제 네, 이제 .001보다 낮으면 SPSS는 어떻게 나냐면은 .000 이렇게 값을 주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논문 쓸 때 P equal .000 이렇게 적는데 그렇게 적으면 안 되고 그럴 때는 P가 .001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적어줘야 되고 테이블에서 이용할 때는 P가 0.0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하시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세 자릿수를 적어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됐는데 요게 이제 F 테스트일 경우는 F 기울이고 갈로치고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고 띄고 equal 띄고 2데시멀까지 적어주고 P 이렇게 사실 이거 잘못 적었네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건 P equal
블라블라블라 X가 되는데, 자, 제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적었던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다음에 T 테스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mean 띄고 equal 6.00 2 디스멀 적고 이렇게 세미콜론을 주고 스탠드 디비에이션도 이 앞에다 0을 적어줘야 됩니다. 1보다 이하일 때는. 그 다음에 t 밸류를 적어주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 적어주고 p 밸류를 적으면 됩니다. 요게 이제 또 다른 예들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레퍼런스. 레퍼런스는 몇 가지만 이제 알면 되는데, 여기 앞에 게 얘인데, 여기 last name 적고, 코마 찍고, 이제 first name 이니셜을 적고 띄고, middle name 이니셜을 적고 띱니다. 이렇게 쓰는 게 APA 스타일이고, 점 찍고, 그 다음에 요게 논문 제목인데, 논문 제목은 다, 이게 전부 다, 대문자를 하지 않고, 주제목과 부제목의 첫 번째 단어만 캐피탈화해서 합니다. 그러나 저널이다. 이 저널이 정기 가능문인데, 저널 같은 경우는 Journal of Communication, 그러니까 주요 단어들을 다 캐피탈라이즈 하고 그다음에 기울여쓰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요게 68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권이라는 거는 그 해에 그 해에 나온 걸 68년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대략 68년 된 68년째 나온 논문이라는 뜻이고, 여기 68까지 기울여 쓰기를 해줍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저널 커뮤니케이션도 1년에 4번 발간이 돼요. 그럼 뒤에 이슈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1, 2, 3, 4에서 이슈 넘버가 있는데, 이슈 넘버는 쓸 때는 이슈 넘버를 기울이잖아요. 근데 왜냐? 그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4권이 1년에 나오면은 예전에 어떻게 하냐면 이 4권을 뚫어서 끈으로 묶어갖고 한 권을 책을 만들어서 도서관에 배치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68권까지가 하나의 책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근데 여기다가 이슈 넘버는 적지 않아요. 근데 왜냐? 적지 않는 게, 이게 이 대부분의 저널들은 다 이 이슈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넘버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 2, 3, 4가 그 한 해 끝날 때까지 번호가 계속 연결이 돼요. 왜냐면 같은 책을 묶어서 낼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는 그 이슈 넘버를 적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잘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DOI라고 넘버를 적어줍니다. 요거 이제 세븐스 에디션에서는 이 내용이 좀 바뀌는데, DOI라고 이렇게 적고 여긴 띄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근데 한국 거 같은 경우는 이게 한국 언론학부인데, 한국 언론학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슈 넘버를 적어야 돼요. 왜냐면은 언론학부는 매 호마다 번호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번호를 꼭 적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이슈 넘버를. 근데 한국 말로 쓸 때는 제58권, 아니, 제는 빼고 58권 2호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인데, 요게 이제 챕터인데, 챕터를 적는 거예요. 책이 있으면 여러 저자들이 함께 쓴 책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런 걸 우리 챕터를 묶었다고 하는데, 챕터를 묶을 때는 요 챕터의 저자를 이렇게 쓰고,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편집했다를 시작하기 전에 in 이렇게 해서, 요때는 또 first name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하고, 여기는 심표 적지 않습니다. and 그래서 first name, middle name, 그다음에 last name 적고 eds 두 명 이상일 경우는 s를 적고 또 점 찍고 갈로 닫고 점 찍습니다. 그다음에 주제목, 부제목 이렇게 하는데, 책 제목일 경우는 이탈릭 사이즈 하는데, 그러나 이 주제목과 부제목만 캐피탈라이즈 합니다. third edition, 그다음에 페이지 넘버를 꼭 적어줘야 되고, 이렇게 책인 경우는 출판 도시, 출판주, 그다음에 출판사 이렇게 적어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요 밑에가 이 책인데, 책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책 제목, 그러나 first 단어만 캐피탈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출판 도시, 출판주, 그 다음에 출판사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을까요? 뭐 서울, 리퍼블릭 코리아
이렇게 적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풋노트. 풋노트는 가급적이면 달지 말라라는 게 이제 기본이고, 형식은 똑같이 여기 들여쓰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에 각주 형식이라고 있죠. 각주 형식을 이용해서 달면 되고, 요게 이제 그 논문의 레퍼런스가 끝나면 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논문을 쓰면 여러분이 이 MS 워드나 아래 한글을 쓸 때 구역 나누기를 잘 해야 됩니다. 구역 나누기를 하면 구역에서 별도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고, 풋노트도 구역 끝에 가서 붙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뒤에 이제 테이블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피규어가 나오는데 그 뒤로 갖다 붙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구역 나누기를 인터넷 찾아서 잘 축적을 한 다음에 페이지 넘버도 달고 머릿말도 달고 풋노트도 그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풋노트가 끝나면 그 다음에 테이블 하나에 한 페이지. 알겠죠? 피규어도 그림도 페이지당 하나씩 이렇게 적는데, 테이블은 테이블 2 이렇게 적고 줄 바꿔서 제목을 이런 식으로 적는데 이탈릭 사이즈하고 주요 단어들을 다 캐피탈라이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이 이런 형식인데 선을 최소로만 선을 이용합니다. 이게 전통이고 최소로만 선을 있고 필요한 선만 하고 특히 세로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노트해서 이렇게 필요한 걸 적어주고, 특히 여기에 어떤 단어가 있을 때는 여기다 적어주는데, 이 테이블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테이블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정보로서 사람들이 이것만 봐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완결적으로 모든 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이제 이런 여기에 이제 통계적 유의미성에 대해서 표시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여기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자, 이렇게 합니다. 부등호 쓰고 띄고 점하고 10하고 여기 피리를 찍습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피드를 찍든지 아니면 코마를 찍으면 뒤에다 엔드를 또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이게 피리어드로 끊어줍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igures. 자, figure는, 자, 테이블은 위에 제목이 붙고 피규어는 그림은 아래에 제목이 붙는데, 이걸 제목이라 안 그러고 이게 캡션이라고 그래요. 그림 설명문인데 그림 설명문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사실 이제 여기에 관련된 모든 필요한 것들은 여기 다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문장으로. 그래서 피규어는 제목이랑 노트랑 주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그림 설명문으로 다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최근에 이 작년 11월 달에 이 세븐스 에디션이 나왔어요. 근데 세븐스 에디션이 이제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식스 에디션을 기본으로 하지만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사실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는 다 이제 모든 저널들이 세븐스 에디션에 근거해서 내세요라고 하겠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세븐스 에디션 룰을 사용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주요한 변화가 변경이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는 이게 항상 문제였는데, 세븐스 에디션부터는 세븐스 에디션부터는 출판 도시라 로케이션이라는데 이걸 적지 않습니다. 좋아졌죠. 출판 도시를 적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명 이상일 경우는 처음부터 첫 번째 인용서부터 at all로 한다. 우리나라 말 때는 왜 등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명 이상까지는 이제 많았어요. 저자가 많은 케이스가 많은 경우는 20명까지는 다 적어준다. 이 레퍼런스에는 이름을 요 이제 규정이 바뀐 거고, 요 DOI라고 이게 논문의 번호인데 얘들은 이렇게 적었지만 이제 이렇게 적지 않고 이렇게 적기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사실 이렇게 적으면 바로 클릭이 돼서 그 논문으로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URL 같은 경우 retrieved from 이라는 거 사실 필요가 없는 건데 이것도 이제 빠졌고, 이제
그 대신에 그 웹사이트 이름을 적어주는 웹사이트 이름을 적어주는 거고, 킨들 버전이라는 게 이제 완전히 빠졌고, 근데 퍼블리셔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비디오를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들을 담았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것도 he or she라고 하지 않고 they라고 적어서 they가 gender neutral pronoun으로 이제 their th가 gender neutral pronoun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is로 쓸 수 있죠. 근데 they is로 또 쓸 수 있고, 자, 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러닝 헤드란 말도 이제 없어지고, 그거를 적지 않고, 자, 이게 데이가 이제 싱글러 프로나운으로 인정이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 숙지를 해서 하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편하게 논문을 쓰는 길이고, 항상 궁금한 거 있을 때는 그때그때 찾아서 이해를 하면은 더 앞으로 논문 쓰기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사람들이랑 이게 어떤 룰이 맞지 논쟁하고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